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 시간에 도지코인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제 악재가 나오면서, 근데 악재라기보다도, 그러니까 악재가 나와서 물론, 좀 하락한 것이 당연한 거죠. 내용으로 봤을 때는. 근데 우리가 미리, 충분히 우리가 준비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기준에 대해서, 제가 이제 차트에 대해서 이제 매매를 기준으로 잡는 이유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악재가 나왔다라고 해서 우리가 그 악재를 가지고서는 진짜 빠지는 건가 안 빠지는 건가라는 기준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악재가 있다라고 하면 그냥 미리 매도를 해야 됩니다. 매도를 하고 관망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 호재가 있다라고 해서 올라간다라고 하면 매수를 해야 돼요. 근데 또 올라갈지 내려갈지 정확하게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매수를 미리 못 하죠. 그러니까 하락이 나온다라고 할 때 어떤 기준이 이탈이 되면 과감하게 매도를 해야 돼요. 그리고 매수를 하더라도 어느 위치에서 또는 어느 위치 이제 올라갈 때 돌파할 때 지지할 때 틀리더라도 기준을 잡고서는 매매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제 며칠 전 내용에서도 잠깐 말씀드려보면 이 위치를 이탈하게 되면 좋지 않고 다음 자리를 봐야 되고 그리고 나서 이탈 이후에 상승이 나올 때 어떻게 여기가 저항이 생긴다. 그러니까 이러한 내용, 기본적인 내용만 알아주신다 하더라도 여기에서 매수를 하면 안 된다. 그렇죠? 제가 여기서 매수에 대한 언급을 했을 때 어디였죠? 네, 620원 위에 올라와서 안착을 했을 때 이때 매수를 해야 된다. 그 밑으로는 일단 관망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린 상태였고, 그리고 이제 어제 내용을 정리해 보면 어제 이제 제가 영상 남겼을 때 이 위치가 지지라고 있었어요. 그쵸? 근데 이 위치가 지지가 되는데 반등이 나오면 자 560원과 570원 근처에 대한 저항이 생길 것이다. 근데 바로 밀렸죠. 모든 코인이 밀렸습니다. 그러면 이 밀렸을 때 이 위치에 있어서 손절 만약에 계속 보유하고 있다라고 하면 이 위치가 밀리는 자 500원대가 밀리면 어떻게 손절을 해야 돼요. 지금 다시 밀려서 이 위치에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바로 말씀을 드려보면 지금 자 500원 500원대가 밀린다. 지지를 해야 될 자리에서 밀린다. 그럼 여기가 뭐가 되죠? 그죠? 저항이에요. 오늘 윗꼬리가 생기는 것. 자, 오늘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죠. 이거는 지지와 저항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기준, 지지와 저항 자리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다라고 하면 저항이 생기고 지지가 생기고 지지 라인이 깨지면 저항이 생기 이런 것.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여기가 저항이기 때문에 높이 더 큰 상승을 못 하는 거냐?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돌파 그러니까 지금 코인도 마찬가지 주식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은 전혀 이제 기본이 되어 있나 기본기 그러니까 차트에 대한 기본기가 전혀 없으신 분들은 좀 어느 정도 좀 공부를 좀 해 주셔야 돼요. 지지가 뭔지 저항이 뭔지 여기가 왜 이런 모양이 나오는지를 이해를 좀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빠지면 다시 올라오겠지. 빠지면 다시 올라오겠지. 아무 계획과 전략과 대응 없이 그냥 무조건 홀딩이에요. 올라오면 수익을 보는 것이고 빠지면 그냥 손실 보는 거예요. 이거는 안 된다. 그렇게 하시면 투자를 그렇게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위치 어제 이제 말씀을 드렸던 위치가 왜 저항이 되는지 그리고 여기가 왜 중요한 자리인지를 지금 일봉상에서 봤을 때는 전혀 확인이 안 돼요. 자, 그러면 이제 30분 봉에서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면, 자, 보겠습니다. 어제 모습이죠. 어제 모습 어떻게? 네, 지지가 되는 위치예요. 자, 보세요. 이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 때는 빠지지 않은 상태였죠. 근데 빠지고 나니까 어떻게? 급락이 나와요. 그리고 나서 빠지고 나서 어떻게? 저항이 한번 생깁니다. 자, 확인이 되시죠? 빠지고 나서 바로 1시간 동안 저항이 생기더라. 저항이 생기고 나서 자 보세요. 저항이 생기고 나서 물량이 터지면서 급락을 한다. 그리고 나서 올라오는 모습. 올라오는데 어디? 또 저항이 생겨요. 그리고 이 저항이 돌파가 나오니까 어디? 네.
분봉상에서는 지금 보이시죠? 분봉상에서 뭐가 보이신다? 반등이 나올 때 저항이 생기는 위치, 정확하게 저항 생기죠? 그렇죠? 일봉상에서는 반등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확인이 안 돼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밀렸다가 올라오고 저항이 생기고 다시 빠진 거예요. 자, 이제 이해가 되시죠? 아, 일봉상에서 네가 왜 여기를 560원에서 570원이 왜 저항이다라는 것을 왜 얘기했는지를 지금은 아마 확인이 되실 거예요. 어제 말씀드렸을 때 여기는 뭐 왜 여기가 저항이지? 라고 이해가 안 되셨지만 지금 이렇게 보고 나시면 여기가 저항이 맞구나라는 것을 확인이 되실 겁니다.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또 봐야 될 게 보다 보세요. 저항 생기고 빠지니까 어떻게 계속 저항인 거예요. 저항이다. 그럼 지금은 확실하게 이 위치에 올라와야 돼요. 확인되셨죠? 그러면 자, 다시 이제 일봉으로 가보면, 자, 일봉 가보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 좀 전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위치에 대해서 저항이 생기고 다시 빠진 거예요, 어제. 그리고 이제 오늘 캔들에서는 이 위치 500원대에 대한 돌파가 확실하게 나와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다시 밀릴 확률이 크다, 이렇게 봐야 돼요. 만약에 돌파가 나오면 위로 올라가는 것으로, 자, 올라가되 다음 이 위치를 돌파하느냐 못하느냐를 봐야 되겠죠. 500원 위로 올라오면. 근데 지금 못 올라오고 있다. 그럼 지금 상황에서는 어떻게 봐야 되느냐? 다음 자리를 봐야 되겠죠. 지금 밑꼬리가 상당히 충격적으로 밀고 올라왔다 다시 충격적으로 좀 이렇게 강하게 밀리지 않았습니까? 그럼 지금 와서 이제 봐야 할 자리는 어디냐? 자, 좀 볼게요. 지금은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430원, 네, 430원에 대한 위치를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430원대를 좀 강하게 밀고 그러니까 밀었다가 다시 올라온 상황이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 위에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이번에도 강하게 하락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430원대가 만약에 밀린다라고 하면 또 어느 정도 정리를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보면 만약에 매수를 한다라고 하면 이 위치까지 기다려 볼 필요가 있고, 기다렸다 밀리면 그냥 던지면 돼요. 그래야 뭐 손실이 뭐 크지 않지 않습니까? 손절 라인이 매수 라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돌파를 해주고 안착을 해주느냐, 이걸 기다리셔야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저항이 생긴다라고 하면 430원대 400원대 초반까지도 한 번 더 밀릴 수 있겠구나, 이렇게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